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현태호입니다.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출발했습니다. 어제보다 3도, 예년보다 5도가량 높죠. 또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게 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따뜻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풍이 불어들면서요. 낮 기온이 내일은 12도까지 오르겠다고 합니다. 1월 중순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도 있겠다고 합니다. 내일 밤에 또 남쪽 지방을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 또 다시 추워지겠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좀 사만사온의 겨울 날씨가 이제 또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자영업자들 2023년도 정말 또 굉장히 힘든 해가 될 것이라는 또 예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자영업자 좀 관계자 연결해서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원주시청에서 열렸던 첫 번째 올해 이 원주시 9인 구직 해피데이 행사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마을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죠. 1월 11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오는 18일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연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청사진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청사 신축부지 선정을 완료함에 따라서 올해 도청사 건립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고, 이와 관련해서 오는 18일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연말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신청사 건립 규모와 사업비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달 24일까지 설 명절 종합치안 활동을 정리합니다. 이 기간에 경찰은 경찰관 기동대와 지역경찰 등을 집중 투입해 여성 1인 근무 사업장과 무인 점포,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합니다. 또 고속도로와 국도에도 암행 순찰차를 투입해서 과속운전과 난폭운전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도내 화목 보일러 사용 가구 5,700여 곳대에서 보일러 관리 실틀 점검키로 했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연통의 설치 상태와 연료 보관 상태 등으로 최근에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선 최근 3년 동안에 화목 보일러 화재 97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요즘 경기 침체기로 접어든다라는 또 우리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가장 또 피부로 또 실제로 느끼는 곳이 자영업자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23년도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또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도내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자들의 휴업과 폐업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오늘 강원도 자영업자 총연합회 석병진 이사장 연결해서요. 이 도내 자영업 현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석병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도 자영업자 총연합회, 이 업종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좀 어떤 분들이 연합회에 또 가입을 하고 있습니까? 서비스 업종인 음식점, 네. 비서비스 업종인 도소매업, 편의점, 마트, 노래방 등 망라해서 모든 업종이 대표자님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네. 모두 몇 개 업체 정도가 여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 13개 지회가 만들어졌고요. 네. 현재 4,500여 명이 지금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런데 코로나19 때 굉장히 힘든 네네. 시기를 지냈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삼구라 하죠. 고물가, 네. 고이율,
또 고금리, 고환율 뭐 이런 좀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23년도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하는 또 예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업종별 운영 현황 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제 시스템이 2020년 코로나 진행되고 나서 21년, 22년 이후에 조금 거리두기 완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나고 그러면서 가스, 전기료 등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서비스 업종 중에 음식점에 관련된 업종. 네. 이 부분이 가장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숙박업 쪽이 관광 쪽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도 많은 영향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보면은 이건 조금 지역별로 좀 분할을 해봐야 되는데 음식점 업종이 관련된 뭐 숙박업도 마찬가지고 또 휴게업 음식점이 커피숍도 마찬가지지만 타격이 예전 대비 20% 이상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고 네. 휴업이나 폐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절벽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휴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 의미가 좀 어떤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창업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이제 이쪽으로 해서 창업 자금이나 경영 안전 자금을 소진공이나 이런 데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할 때 이 금액을 운영 자금 5천만 원, 뭐 3천만 원을 빌렸을 경우에 폐업하게 되면 이 비용을 다 갚아야지 폐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임대료나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금리 이자를 못 내고 있는 분들에게 폐업하고자 해서 하냐면 이 원래 받은 대여금을 일시에 상환하라. 그럼 이게 또 앞뒤가 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임대료조차도 내기 버거운데 폐업하고자 한다면 그 창업자금 받은 거를 다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자영업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알겠습니다. 그냥 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기존 그 영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 대출금이 좀 활용된 게 있기 때문에 폐업을 그렇죠. 하면 이것을 다 일시 상환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폐업도 못하는 경우가 좀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그렇죠. 네네. 실제로 소득 수준 중감세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업종별 소득 그 뭐 이렇게 살펴보면 소득이 증가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금리 인상 부분이 있고 기타 이제 다른 자료분이 그 자재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음식 같은 경우도 우유값이 오르고 기타 부산물 값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이 대주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거를 8,000원 하던 거를 재료값 상승분, 인건비 상승분을 거기에 첨가해서 12,000원 받겠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소비자인 고객분들이 이 식당에 이 업장을 방문하겠는가 이거죠. 네. 그런데 요즘에 뭐 어떻게 보면 좀 소비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만은 네네. 뭐 김치찌개 맞습니다. 네. 뭐 점심 식사로 직장인들이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메뉴인데 뭐 6,000원, 7,000원짜리 작년만 해도 제법 있었는데 재작년까지요. 네네. 이제는 뭐 기본이 8,000원, 9,000원,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뭐 이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메뉴도 좀 가격 많이 올랐고요. 하지만 이게 또 자영업자분들이 할 수 없이 올리는 경우가 또 거의 대부분이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좀 대변해서 봐야 되는데 공무원분들이 우리가 월급이 인상되는 건 어떠한 이유 없이 그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원자재인 뭐 고춧가루, 기타 뭐 고기, 부재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우리 그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그 고용인들 한 명을 두든 두 명을 둬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상승돼서 그것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그렇게 올라간다 해도 중요한 게 뭐냐면 소비자인 고객분들이 우리가 식당으로 오는 이 참여 방문이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각각의 우리 시민들이
삶의 수준이 팍팍해졌다는 얘기죠.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에 뭐 대출금 내고 또 본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뭐 여러 가지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그 식당 같은데 예를 들어 10번을 갈 거를 뭐 5번을 가시면 되든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외식을 하는 그 활동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업종별 소득 전체적으로 소득이 우리가 떨어지고 매출도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코로나 때 좀 네네. 자금 지원, 정책 자금이 이제 많이 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냥 그 무상으로 지원된 것도 있습니다만 또 상당 부분이 이제 대출, 네. 이제 정책 자금은 지원이 된 것입니다만은 네. 요즘 이율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율 네. 변동은 없습니까? 이런 그 정책 자금 같은 경우는? 있죠. 시간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시간별로 가요. 이분들도요. 네. 소상공인 했을 때 계속 그 금리가 아니라 경영안전자금 지원했을 때 초기 2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일반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예, 처음에 예. 뭐 2%대 갔다가 지금 뭐 주재하시다시피 우리가 한국은행의 이제 이자 금리가 기본 이율이 3.25인데 한 번 더 올린다고 해요. 예, 기준금리요. 예.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일반 1금융권에 넘어가면 벌써 5.5%, 6%가 되고 2금융권에는 8.5%가 넘었어요. 대출 그 이자율이요. 네. 그럼 우리가 초기에 창업을 해서 2%대 이자를 내서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 이자를 낸 상태하고 2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희가 예. 코로나 시점도 2년이 지났고 그래서 우리 그때 대출 받은 우리 사업자 대표님들이나 그 경영 안전자금 받은 우리 대표자님들은 이자 금리가 지금 2%에서 지금 갑자기 5.8%, 6.25가 된 겁니다. 1금융권에 받은 걸 예상하고. 예. 뭐 물가는 오르고 있고요. 네네. 금리도 인상되고 있고. 네. 또 사실 또 전체적인 소비 지수가 또 낮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분들 이게 또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그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자영업자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또 크고요. 뭐 3분의 1 정도 된다는 또 통계치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그냥 뭐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자영업자분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 대책은 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국가가 지금 우리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장금, 뭐 기타 정책 자금을 했는데 최근에 뭐 새출발 기금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제가 주목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지금 나온 것 중에 지금 저신용자들에 한해서 2%를 갖다가 신용등 7등급 이내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2%에 대해서 그 이자로 해서 대출을 이제 보전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이제 적다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이제 열심히 그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안 쓰면서 이자를 열심히 낸 중간층에는 신용 등급에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거는 이게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해줘도 유사하게나 아니면 경영 실패에 가는 우리 똑같은 자영업자 분들에 대해서 보전해 준 거는 감사하나 이것도 너무 벌써 한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리고 새출발 기금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은 작년 10월 4일부터 진행했는데 이거 피해를 입은 사실이 뭐 객관적이나 기타 등 여러 요건이 너무 작다는 거 너무 새출발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좀 허들이 너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너무 이거 작고 범위가 또 약해요. 보존할 수 이거 지금 대상하는 금액들이. 그래서 이것들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조금 너무 형식적인 거 치우친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네. 자, 뭐 그런 그 정책의 어떤 보완, 확대, 많은 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정작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런 거 없을까요? 많죠. 이거 왜냐하면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강원도나 이제 여하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메시지를 주는데 이분들이 우리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그 데이터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우리 그 사단법인에서도 받을 때 한국은행 이제 통계 들어가 살펴보고
통계청이나 세무서 같은 데 가서 저희가 스스로 살펴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확인한 숫자가 예전에 22만 7천 명이 스타팅을 해가지고 현재 18만 3천 명까지는 데이터링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업자 등록을 한 대표자님들, 뭐 이것도 한국은행에서 자기네가 그 대출 받은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섹터를 확정해서 분기별로 한 게 아니라 네. 어바웃인 겁니다. 이게 어느 업종이 메디니아 사업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링은 지자체에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해주고 그걸 근거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강원신흥보증재단에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새출발 기금이든 정책자금이 경영안전자금 지원이나 직접 대출 대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저희 자영업을 갖고 있는 우리 소규모 단체, 우리 사단법인은 저희가 이제 그 회원사를 통해서 이런 거 말씀을 드리지만 예. 이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보는 의무들을 할 수 있는 것, 본인들이 못하면, 예, 여타 우리 이제 시장조합이나 상인회나 저희 같은 단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줘서 회원사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네. 본인들의 홈페이지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못하면 바깥에 있는 외부의 그 관련된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좋은 프로그램을 행정행위를 하는데 좀 이용했으면 어떨까? 예. 네, 그렇게 이제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겠고요. 네네. 좀 하실 말씀도 많고 들을 이야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네네. 좀 저희가 이제 오늘 좀 도입부로 하고요. 네네. 이 지금 말씀하신 뭐 대출부터 시작해서 금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물가 인상이라든지 하나하나 정말 우리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중에 따로 이제 저희가 또 시간을 좀 정기적으로 이제 연결해서요. 좀 이제 세부적인 내용 좀 저희가 또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강원도 자영업자 총연합회 석병진 이사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어제 원주시청에서는요, 구인구직 해피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행사였는데요. 이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원주시의 채용 프로그램이죠. 오늘 또 그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희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군요. 올해 첫 번째 구인구직 해피데이 행사가 진행되었죠. 네, 어제 오후 2시 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구인구직 해피데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구인구직 해피데이는 원주시가 구직자와 기업이 만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는 날인데요. 현장에서 여러 기업의 면접을 보고 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서 구직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010년 3월 처음 시작해서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행사인데요. 어제는 193회째 행사였습니다. 매월 10일과 25일 한 달에 2번씩 정기적으로 시청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뭐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행사인데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또 궁금하군요. 네, 우선 코로나로 잠시 행사를 중단하고 작년 5월부터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800여 명의 채용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는 총 35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해서 340여 명이 채용되는 성과가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참여하는 기업이 물류직이나 생산직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이번 구인구직 해피데이에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사무직부터 물류, 보안, 연구직과 같이 직종이 정말 다양해졌는데요. 또 타지에 있는 기업 중에서도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해 첫 진행된 행사로 기존처럼 테마를 살려서 진행하지 않고 평범하게 진행된 행사임에도 구직자와 기업 모두의 참여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점점 행사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원주시 기업 일자리 지원과 임미경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그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는 원주시 일자리 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에서는 적극적인 취업 정보 제공과 맞춤형 구인 구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구인 구직 해피데이는 일자리 창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 어떻게 신청이 가능합니까? 네, 우선
예상보다 어제 훨씬 많은 인원이 찾아서 현장이 정말 북적였는데요. 우선 현장 면접을 통해서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행사 일주일 전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청 홈페이지와 원주기업 톡채널에 기업 모집 공고가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원주시 일자리 지원센터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면 기업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구직을 원하는 시민들은 행사 당일 시청 지하 1층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정기적으로 원주시청에서 해피데이 개최하는 걸 알고 있어서 매 월마다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원자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시청에서 마련해 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하죠. 네, 면접 보고 지금 집에 가려고요. 면접은 잘 봤고요. 홀이 있어서 이 해피데이 있어가지고 이 면접 보는데 편리해서 너무 좋아요. 네. 자, 매월 10일과 25일에 이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 달 25일은 이제 설 연휴 바로 그 직후라서 없고요. 하여튼 매월 10일과 25일 좀 잊지 말고 좀 많은 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면접도 보고 또 취업도 하고 좀 알차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트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아이고, 내가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하면 소설책 10권을 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어 내는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정말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그림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의 허기복 관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자, 우리도 그림책, 세상 예.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그림책, 이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데, 예. 몇 권 정도 현재 발간된 겁니까? 지금 모두 10분의 어르신들이 네. 대략 한 40권 정도 발간을 했고요. 예. 네, 2차례 발간을 하게 된 겁니다. 40권이요? 예.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지금 코로나 이제 발생을 하면서 우리 원인동에 그 마을관리소가 있거든요. 예. 마을관리소도 이제 활동이 저렇게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순간순간 수간들이 있었는데, 네. 처음에는 우리 그 원인동 마을관리소에 참여한 그 어르신들 중심으로 우리 청년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서로 하나 되면서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듣고 넘어갈 것은 아니고 이거를 예. 한번 글과 그림으로 좀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작되게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 예. 사회복지사와 이제 봉사자분들이 지금 1대1로 매칭이 되어서 예, 이야기 듣고 또 구술하고 만족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르신들 내가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 책으로 쓰면 소설책 10권을 써라고 하는데 그러신 분들 많습니까? 네, 그 어르신들 그 말씀을 듣고 그걸 이제 그림책으로 엮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어르신들 그 말씀을 들어보면 네. 좀 감동스러운 순간도 많았고 또 사시는 그 자체가 그 역경이시더라고요. 네. 그런 역경 순간순간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하나 이겨가시는 모습들. 또 6.25 동란을 겪으면서 민족적인 그런 슬픔들. 그러면서 지금 이거는 이제 후대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그림책을 통해서 보고 배우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림책으로도 보면은 그 색상을 선택하는데도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셨는데도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항아리를 그린다 그러면 항아리를 굉장히 밝게 그리시고 네. 그런 색상도 굉장히 밝게 그리시더라고요. 그림도 본인들이 직접 그린 건가요? 네, 그림도 그리셨죠.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그걸 그림으로 또 같이 만들어 가시고. 예. 그래서 그림책 이야기가 되는 거. 그래요. 그럼 이것을 해서 소위 얘기해서 정식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좀 약간 다른 약식으로 이제 책이 만들어진 겁니까? 정식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요? 예, 정식 책으로 만들어져서 판매만 안 할 뿐이지. 네네.
정식 책으로 만들어져서 아마 그 책을 저도 지금 인터뷰하는 가운데 그 책이 지금 뭐 있습니다만 그 네. 책을 뭐 책장을 딱 넘기면 마치 동네 책 같기도 하고 예. 또 그 일반 그 박물관에서 진열하는 아주 그 품격 있는 책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 굉장히 좀 저도 이 책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예. 몇 부 정도 그럼 인쇄가 된 겁니까? 예, 전체는 40권 40부 정도 인쇄가 됐고요. 예. 예, 이 책을 보려고 하면은 지금 그 원주 요고짜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거기가 그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인데 예, 거기에 가면 이 그림책이 진열돼 있어가지고 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은 분들에게 좀 그 좋은 반응 얻어내면은 좀 판매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지금 이야기들이 정말 좀 사연이 좀 기억에 남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책 가운데 우리 그 권노미 어르신이 예, 쓰신 그 노미심의 가수원 이야기인데, 네. 그 어르신이 그 저기 평창 대학 분이신데요. 예. 예, 결혼하셔서 이제 30이 넘어서 원주로 이사 오시고, 또 그러면서 가수원 같은 경우에 한 7,000평 가수원 그 농사를 지셨는데, 네. 그 정말 그 과일 하나하나 따고 또 그거를 심고 그러면서 판매하고 거기서 또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가수원하고 같이 엮어가면서도 진짜 과일을 딸 때마다 거기서 웃음을 엮어내시는 그런 모습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너무너무 어르신들이 인생을 힘들었지만 재미있게 글로 읽어내시는 그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건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책 한번 읽으러 가야겠네요. 예. 예, 그렇게 오시면 저희가. 오늘은 그림책 소개받았고요. 예. 그리고 밥상 공동체 또 이제 23년도 계획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에 앞으로 또 새 계획들도 한번 저희가 또 따로 듣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기복 관장이었습니다.